친절한 은주쌤의 CCM 반주법 초급 1강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조표와 으뜸음, 키 찾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곡을 연주할 때 이 곡이 무슨 키야, 이 곡은 뭐 무슨 키로 연주해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그 곡이 어떤 으뜸음으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노래인지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좀 생각하지 않고 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키라는 것은 이 노래를 어떤 음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보컬에게 사실 키가 되게 중요한 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역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있고, 그 음역대가 어떤 키인지를 아는 게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보는 C키로 된 악보를 주고 A키로 쳐주세요, F키로 쳐주세요, 뭐 E키로 쳐주세요, 이런 경우들 사실 반주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코드를 봤을 때 그 코드에 대한 절대값, 뭐 예를 들어 C라는 코드가 나오면 도미솔이야, 이렇게 C는 도미솔, 뭐 F는 파라도, G는 솔시라, 이렇게 기본값, 그 코드의 절대값, 그것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반주가 사실 굉장히 단조롭고 뭔가 더 세련되고 풍성한 반주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코드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이 있듯이, 뭐 이 코드들도 C라는 코드가 그냥 도미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코드가 1도일 수도 있고 4도일 수도 있고 5도일 수도 있고, 어떤 화음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C라고 하더라도 그 코드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꾸며주는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래서 키를 아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샵 붙는 순서, 우리 음악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샵 붙는 순서는 파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샵이 붙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샵이 3개가 붙었다 그러면 조표에 샵이 3개다 그럼 파, 도, 솔 이렇게 붙게 되겠죠. 샵이 3개인데 뭐 솔, 라, 도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순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순서 그대로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샵이 3개면 파, 도, 솔 3개의 샵이 붙는 거고요. 만약에 샵이 5개면 파, 도, 솔, 레, 라까지겠죠. 이렇게 붙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표에 샵이 붙었을 때, 조표는 악보에서 음자리표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조표가 샵일 때는 마지막에 붙은 샵의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조표가 샵일 때, 그러면 파, 도, 솔 3개가 붙었어요. 그럼 솔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 솔이 마지막에 붙은 샵이잖아요. 파, 도, 솔 맨 마지막 붙은 샵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이니까 솔 바로 위에 있는 음은 라죠. 그럼 얘는 A키가 되는 거예요. 파하고 도하고 솔하고 3개가 샵이 붙으면 A키. A키라는 건 이제 이 음이, 라라는 음이 우리가 C키 기준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면 이게 라지만, A키라는 건 얘가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샵이 붙었을 때 이게 무슨 키야? 이걸 알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음이름. 네. 이 개이름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키의 경우엔 얘가 도가 되고요. D키라고 하면 레가 도가 되는 거고, G키라고 하면 솔이 도가 되는 거고, C키라고 하면 도가 되는 거죠. 옆에 네모 박스에 있는 이름을 먼저 외워주셔야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솔 그러면 C, D, E, F, G, G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매치를 시키실 수 있게 C, D, E, F, G, A, B. E는 A는 F, D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치실 수 있도록 매치를 먼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샵이 5개가 붙었어요. 파, 도, 솔, 레, 라까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붙은 샵은 뭐죠? 라죠. 라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은 시. 라의 바로 위에 있는 음. 그쵸? 하늘 위. 그래서 얘는 B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B키에는 샵이 5개. 파, 도, 솔, 레, 라까지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도, 솔레, 라미, 시까지 뭐 이런 경우 거의 없긴 하지만 이렇게 7개가 샵이 붙은 경우에는 무슨 키가 될까요? 파도, 솔레, 라미, 시. 시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은 도죠. 도인데 파, 도, 솔레, 라미, 시니까 이미 파, 도 두 번째에서 도에 샵이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C 키가 아니라 C 샵 키가 되는 거죠.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시 바로 위에 있는 음은 도인데 파, 도 두 번째 음에서 이미 도에다 샵을 붙였기 때문에 샵이 붙었다는 건 이 음을 치지 않고 반음 위에 있는 이 까만 것만을 치라는 의미니까 이미 이 음은 없어지고 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으뜸음을 찾으실 때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붙는 경우에 그 으뜸음에 샵이나 플랫이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파도, 솔, 레, 라, 미까지 6개가 샵이 붙으면 미에서 바로 다음 음은 파죠. 지금은 뭐 오는 반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는 음, 바로 다음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 솔, 레, 라, 미. 맨 끝에 붙는 샵이 미였다. 그럼 그 다음 음은 뭘까요? 파죠. 파가 도가 되는데 파, 도, 솔, 레, 라, 미. 파에서 이미 첫 번째 샵에서 샵을 붙였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아니라 얘를 치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 음부터 이 음이 아니라 이 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얘는 F키가 될 수가 없어요.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샵이 붙으면 미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은 파지만 파에 이미 샵이 붙어 있으므로 얘는 F 샵 키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샵은 우선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붙게 되어 있고 조표가 샵일 때는 마지막에 붙은 샵에 바로 위에 있는 바로 다음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으뜸음의 이름으로 무슨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에 샵 하나면 솔이니까 G키, 그쵸? 파, 도는 도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은 레죠. 그래서 얘는 D키. 파, 도, 솔이면 솔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 라, A키가 되겠고 파, 도, 솔, 레면 레에서 바로 다음은 미죠. E키. 파, 도, 솔, 레, 라면 라에서 바로 다음은 시니까 B키. 파, 도, 솔, 레, 라, 미면 미에서 바로 다음은 파인데 파에 이미 샵이 붙어 있으므로 F 샵 키가 되고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까지 샵이 붙으면 시에서 바로 다음은 도죠. 도인데 파, 도 이미 샵이 붙어 있죠. 도라는 자리에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C가 아니라 C 샵 키가 되는 거죠. 만약에 파도, 솔, 레, 라, 미, 시까지 샵을 다 붙였는데도 얘가 C키면 아무것도 조표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C키고 샵이 7개 붙은 것도 C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표는 무슨 키라는 그 전제를 이제 조표로 구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찾는 거,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으뜸음을 가지고 조표를 찾는 거, 이렇게 반대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서 내림표. 내림표는 조표가 플랫, 내림표를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조표가 플랫일 때 마지막에 붙은 플랫의 4도 아래음이 으뜸음이 돼요. 아까 올림표, 샵일 때는 마지막 붙은 샵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었죠. 플랫일 때는 마지막에 붙은 플랫의 4도 아래, 4도 아래면 플랫도 붙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샵에서 거꾸로 반대로 갔죠.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서대로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 플랫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 시에서부터 4도 아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시에서부터 4도 아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도가 아니고요. 이 시라고 하는 음이 1도예요. 나중에 우리가 고급에서 음정을 다시 배울 건데 그 음과 그 음 사이가 1도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4도 아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도, 2도, 3도, 4도. 그래서 이 음정부터 1, 2, 3, 4. 그래서 얘는 F키가 되는 거죠. C에 플랫이 하나 붙으면 F키, C에서부터 4도 아래 음은 F니까 F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수는 조금 헷갈리시면 손가락으로 세보시면 돼요. C에서부터 4도 아래 C, 라, 솔, 파. 아, F구나 이렇게. 그러면 플랫이 2개 이상 붙을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이 2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는 다 으뜸음에 플랫이 붙어 있죠.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C 플랫 이런 식으로 플랫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랫이 2개 붙었어요. C하고 미하고 2개. 그럼 마지막 붙은 플랫이 미니까, 그쵸? C, 미니까 미에서부터 4도 아래면 미, 레, 도, 시. C니까 B잖아요. 그쵸? 근데 조표에 보니까 이미 C에서 플랫을 붙였죠. 그래서 얘는 B 키가 아니라 B 플랫 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 플랫이 붙는 경우에는 마지막 붙은 플랫에서 4도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 조표를 봤을 때 그 조표의 끝에서 두 번째, 맨 끝에서 두 번째 음이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플랫 3개로 계산해 볼까요? 시, 미, 라인데 라에서부터 4도 아래면 라, 솔, 파, 미니까 인데 시, 미, 라. 미에 이미 플랫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E 플랫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4도로 거꾸로 내려와서 E 플랫을 찾아도 되지만 조표를 보셨을 때 시, 미, 라. 라에서 바로 앞에 거, 그러니까 조표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음이 바로 으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플랫이 2개 이상 붙었을 때는 그 조표에서 끝에서 두 번째 게 으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미라니까 라, 솔, 파, 미 해서 이 플랫을 찾으셔도 되지만 시미라, 라에서 바로 앞에 거 시미라, 미, 이 플랫 이렇게 조표만 보고도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플랫이 4개다. 시미라, 레. 그러면 레, 도, 시, 라 이렇게 내려가서 A 플랫을 찾으셔도 되지만 시미라, 레 끝에도 두 번째 거 A 플랫이죠. A 플랫 음을 그냥 바로 조표만 보고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랫이 2개 이상 붙으면 조표를 봤을 때 끝에서 두 번째 거가 으뜸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맨 끝에 붙은 플랫에서 4도 아래 음이 으뜸음이다. 대신 우리 샵도 6개, 7개 이렇게 붙었을 때 그 으뜸음이 조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음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인데 파가 도인데 파도 솔레 라미시에서 이미 파에 샵을 붙였다. 그러면 얘는 F키가 아니라 F샵 키가 됐던 것처럼 예를 들어 플랫이 5개면 시미 라레 솔, 솔파미 레 D 플랫이 으뜸음이 되는 거죠. D가 아니라. 그쵸? 얘가 D가 돼버리면 샵에서 샵 2개 붙었을 때 그 D와 플랫이 5개 붙은 이 D가 같은 조표가 된다면, 같은 으뜸음이 된다면 조금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으뜸음은 조표에 그 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실수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시미, 라레, 솔, 도 플랫이 6개가 붙은 경우 끝에도 두 번째 거 뭐죠? G 플랫. 그렇죠? 솔 플랫이니까 G 플랫. 도, 시, 라, 솔 4도 내려가도 G 플랫이죠. G 플랫 키가 되고요. 이 G 플랫 키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올림표에서 샵 6개였을 때 F 샵 키였잖아요. F 샵과 G 플랫 같은 경우는 이명동음이라고 해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검은 것만 같은 경우 이름이 2개가 돼요. F에서 올라가게 되면 F 샵 키고 G에서 내려가게 되면 G 플랫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조표도 사실은 2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F 샵과 G 플랫 같은 경우는 2가지를 같이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나는 이거 F 샵으로 이 노래를 내가 지금 만든 이 노래를 나는 F 샵 키라고 정할래. 샵이 붙는 게 좋아 하면 F 샵 키로 선택해서 이제 악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요. 나는 플랫으로 표기하는 게 조금 더 코드 계산이나 뭐 스케일 계산이나 나는 플랫이 더 편해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G 플랫으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D 플랫 키 같은 경우는 D 플랫과 C 샵이 같은데요. D 플랫은 지금 플랫이 5개죠. 근데 C 샵 키로 만약에 이걸 표기를 한다면 샵이 7개가 붙죠. 그러면 저 같으면 샵 7개보다는 플랫 5개로 표기를 하겠어요. 이게 조금 더 내가 표기를 하기가 좀 더 간단하고 알아보기가 편한 걸로
보통은 하는데 이제 F샵과 G 플랫의 경우에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다른 임형동음의 경우에는 조표가 덜 붙는 쪽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 플랫, 플랫의 맨 마지막에 C 플랫 같은 경우 C 플랫이면 얘잖아요. B랑 똑같죠. 근데 얘를 C 플랫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시미, 라레, 솔도, 파까지 플랫이 7개가 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샵으로 표기를 한다면 파도, 솔레, 라까지 샵이 5개가 붙으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조표가 좀 더 덜 붙는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연주하는 복음성가 악보집들 있죠. 코드만 나와 있는 악보집들 혹은 찬송가도 좋아요. 찬송가에는 사실 플랫 키들이 굉장히 많고요. 복음성가는 주로 샵키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코드를 연습을 하거나 뭐 스케일을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 때 샵도 연습해야 되고 플랫도 연습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사실 어떤 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어떤 곡을 이렇게 딱 펴놓고 이건 무슨 키구나 이렇게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무슨 키인지를 찾아보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